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8월 1일 서울에는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습니다. 청계천 옆에서는 빗속에서도 시민들이 모여 4.15 총선 부정선거, 문재인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이날 집회 참여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임대차 3법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 또 8월 1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민 조세 저항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각자 신발을 벗어 하늘로 집어던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전국민 조세 저항 집회 참가자들은 약 2시간 동안 문재인 좌파 정권과 민주당을 규탄하며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이처럼 주말 폭우 속에서도 좌파 정책에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멀쩡한 대통령을 온갖 거짓, 가짜뉴스로 강퇴시켜놓고 진짜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갑니다. 여기서 논평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인프라를 가진 서울권역에 살면서 전세 제도나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저렴한 월세에 지내는 주거 환경을 누리면서도 뭐만 하면 헬조선이니 꿈이 없니 희망이 없니 불공정한 세상이니 지랄하면서 유럽이며 미국이며 일본이며 환상에만 젖어서 첫바라대던 철딱선이 없는 놈들. 한국 대도시 집값이며 주거비용이 여타 선진국들에 비하면 엄청난 특혜이자 살만한 나라이고 도시다라고 얘기해주면 무슨 서울이 뉴욕, LA, 파리, 런던, 도쿄 급도시냐며 밑도 끝도 없이 세계 각 도시 네임밸류 비교질하며 후려치던 버러지 새끼들.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만이 가진 전세 제도라는 인프라를 당연히 주어지는 산소처럼 여기며 그 외 부족한 부분만 가지고 혹은 부족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불평불만 투정뿐이었으니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니들이 뿌린 씨앗인 겁니다. 이젠 돌이킬 수도 없고 더욱 처절하게 당해봐야 비로소 정신 차릴 족속들인 겁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한 5분 부동산 발언이 2일까지 화제가 됐습니다. 임대차 3법을 비판한 연설이었습니다. 연설 후 인터넷에서는 명연설, 역대급,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며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윤희숙 의원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도 랭크됐습니다. 이에 임대차 3법 등을 단독 통과시킨 민주당, 도둑이 제발 저린 걸까요? 김남국, 진성준, 윤준병, 박범계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야당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부동산 입법을 합리화할 요량으로 윤희숙 의원의 발언을 생투집 잡았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최근 국회 5분 연설에서 정부의 임대차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해 눈길을 끈 윤희숙 의원을 저격했다가 2일 현재까지 논란의 중심에서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박범계 의원은 윤희숙 의원을 향한 찬사에 대해 언론의 극찬? 일단 의사당에서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건 눈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니니라며 그쪽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 그러나 마치 없는 살림, 평생 임차인의 호소처럼 이미지 가공하는 건 좀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희숙 의원을 겨냥해 임차인을 강조하셨는데 소위 오리지널은 아니다라며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이고 현재도 1주택 소유하면서 임대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박범계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윤희숙 의원이 연설 직후 페이스북에 해당 연설문을 공유하면서 저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다라고 연설 제목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힘이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온라인 누리꾼들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에 조목조목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 페이스북 친구는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의원님은 어떻게 손가락만 보시는지 실망이라며 달을 보라고 얼마나 떠드셨냐. 맞는 건 맞는 것이다라고 힐난했습니다. 다른 누리꾼도 연설의 골자는 이번 법안에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꼬투리 잡기 하지 마시고 중진 국회의원답게 행동하시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밖에도 논점 흐리기,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 되느냐, 국민이 우습냐,
이게 삼선을 한 국회의원이 할 소리냐는 등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뒤늦게 자신의 글 중 통합당을 향해 눈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사례니 평가한다는 내용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도 박범계 의원은 괜히 불필요한 표현을 집어넣었다가 역공을 당하는 상황인데 박범계 의원 자신도 부동산을 여러 건 가졌다니 그런 지적을 할 처지는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 역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며 반박했습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 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2일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주장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공감 능력이 제로이다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월세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전세보다 훨씬 부담이라는 것은 상식 같은 이야기라며 서민들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한 분이라면 그런 말씀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합당은 최근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해 독재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통합당을 향해 누가 누구더라 독재라고 눈을 부라리나라며 발목 잡기와 무조건 반대만 하다 21대 총선에서 이미 심판받지 않았나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독재 논란을 제기한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지난 31일 페이스북에서 본인께서도 21대 총선에서 지역민들께 심판받은 당사자 아니시냐며 부동산 등과 관련해 국민들의 비명 가까운 호소가 이어지는데 야당 공세할 흥이 과연 오르시느냐고 직격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눈을 부라린다니?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어찌 격떨어지는 말씀을 함부로 뱉으셨을까라고도 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정치를 하면서 하나의 꿈이 있었다.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꿈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2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잇고자 대구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배현진 의원은 민주당 내 합리적 인사라는 그간의 평판도 전당대회용 생존 몸부림 앞에 무력해지나 싶다라며 집권 여당의 당권 도전자라면 응당 책임 있는 자세로 민주당 내 살아있는 양심을 되살리는데 전력해야 마땅하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검사 출신 김진태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이 부끄럽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은 한동훈 검사가 얻어맞았다고 시중의 화제다. 말 세다 보니 별의별 꼴을 다 본다. 변두리 양아치들이 하는 짓을 한다. 그러나 자업자득이다. 그동안 적표 수사라고 위아래 없이 굴더니 후배 검사들이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밖에 없는데 어떡하겠나. 그래도 옛날엔 검사도 선비라고 얼어 죽어도 곁불은 안 쬐다는 뭐 그런 게 좀 있었다. 이젠 후배에게 얻어터지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송사를 벌인다고 난리다. 이쯤 되면 조용히 물러나는 게 순리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장인 정진웅 형사 1부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에게 폭행에 가까운 물리력을 행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지만 이번 사건 지휘 라인에 있는 핵심 인물들이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성격을 검언 유착이라고 단정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수사팀 지휘 라인에 있는 이성윤 지검장 등입니다. 추미애는 그간 검찰 이슈와 관련해 페이스북, 입장문, 공식 행사 연설 등을 통해 출탁 동시, 장삼 이사, 파사현정 등 사자성어를 사용하며 즉각 자신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러나 추미애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4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압도적 다수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한 이후로는 검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비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지면 뒤로 빠져 숨는 게 좌파 특징이죠.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 폭행 논란에 이어 KBS 오보 관여 의혹 등이 겹겹이 겹치면서
수사팀 위신이 땅에 추락한 모양새이지만 누구도 이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고 있지 않다며 불과 한 달 전 본질은 검언 유착이라며 수사를 밀어붙였던 추미애 태도와 지금은 정반대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 채널A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이성윤 지검장에게 수사 전권이 위임됐었다며 수사가 온갖 논란에 휩싸였는데도 한마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1월 취임식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권 행사를 절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정진웅 부장은 개인 명의로 폭행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냈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어떤 해명이나 설명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사실상 이성윤 지검장 지휘로 수사가 진행됐고 사고가 난 압수수색도 이성윤 지검장의 책임인데도 어떤 입장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KBS의 허위 녹취록 오보 논란의 배후로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KBS는 지난달 18일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대화 녹취록을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공모의 내용이 오갔다고 전했지만 이는 오보로 드러나면서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서울중앙지검 핵심 지휘 라인에 있는 간부가 오보의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서도 중앙지검은 중앙지검 차원의 입장은 없다고만 했습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자신들이 타깃으로 삼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이 정도 유착 증거가 나왔으면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사안이라며 이성윤 지검장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선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뒤에서 침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변 출신 권경의 변호사가 현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 방안에 따르면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의 폭행 논란은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총장 지휘권을 배제하고 법무부 장관 허락을 받는 수사는 무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경의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의 반헌법적 수사 행태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고 법무부 장관의 허락을 받는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 예고편이라고 했습니다. 인사의 목줄을 잡고 있는 집권 세력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수사에 대한 지휘와 견제라는 고삐가 풀린 자들이 얼마나 쉽게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지 지난 몇 개월 내에 생생히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권경의 변호사는 경찰과 공수처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들 기관도 권력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권경의 변호사는 경찰청장 임기 보장이나 경찰 인사에 대한 독립성 보장 장치가 거의 없고 정보경찰들이 수집한 정보 보고를 매일 문서 수발편으로 청와대에 보고하는 경찰이라며 이제 경찰이 독자적으로 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고 이들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거부해도 달리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사건에 대해 어떤 견제와 지휘도 없이 수사, 기소의 일괄 공정을 담당한다며 그러나 공수처 인사에는 집권 여당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했습니다. 권경의 변호사는 토론 없이 기립으로 표결하는 국회가 견제할 리 만무한 집권 여당의 청부대로 결과가 예정된 수사, 무시무시한 세상이 됐다고 했습니다. 오보로 드러난 KBS의 검언 유착 기사가 보도되는 과정에 편집 데스크인 사회부장은 물론 사회재난주간, 통합뉴스룸 국장, 보도본부장 등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노사공정방송위원회에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이 유력방송 기자와 함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넘어뜨릴 공모를 했다는 매우 민감한 내용이 지휘 라인의 결재도 받지 않고 황금 시간대에 방송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법조팀장, 사회부장, 통합뉴스룸 국장을 줄줄이 교체하며 저널리즘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던 공영방송 KBS가 여전히 뉴스 제작 시스템상 중대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 양측이 모인 자리에서 사측이 대화 녹취록의 존재를 부인하는 등 여전히 취재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의혹만 더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강제력을 동원한 특검 수사뿐인 것 같습니다. 윤현영님,
항상 어려운 나라의 TV를 위해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